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사건. 헌법재판소 2016년 7월 28일 선고. 2015 헌마 236 등 결정. 사건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 확인 등.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사건이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78호로 제정, 공포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들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들로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첫째,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 이하 부정청탁금지 조항이라 한다. 둘째,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 이하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이라 한다. 셋째,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가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의 대가 및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 이하 위임 조항이라 한다. 넷째,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하 신고 조항이라 한다. 다섯째, 미신고 시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 이하 제재 조항이라 한다. 제재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들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이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와의 관계에서 정당시되는 행위는 예외를 인정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점.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주는 행위 자체에서 일정한 대가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 의례 목적의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사회 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임 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수수 허용 금품 등의 가액이나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즉 일반 사회의 경조사비 지출 관행이나 접대, 선물 관행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액수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 조항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청구인들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지는 않으며,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은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 등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그 의무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가족 중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요구하여 수수 금지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이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이 자기 책임 원리,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공무원의 버금가는 정도의 공정성,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 매수성이 요구되는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어느 범위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인지는 업무의 공공성, 청탁 관행이나 접대 문화의 존재 및 그 심각성의 정도, 국민의 인식,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선택할 사항이다. 따라서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금품 수수 금지 조항 및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서 민간 부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만 우선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공직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항들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첫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조항, 이하 정의 조항이라 한다. 정의 조항을 직접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적 규제와 자정 기능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정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 의견. 둘째, 위임 조항 중 금품 등 수수 금지 행위의 가액 하한선은 입법부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위 조항은 의회 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정미, 김희수, 안창호 재판관의 반대 의견. 셋째, 위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가액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정해진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누구나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임 조항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김창종 재판관의 반대 의견. 넷째, 공직자 등이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신고 행위의 가벌성과 죄질, 비난 가능성, 행위의 책임이 공직자 등이 직접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정미, 김희수,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다. 다. 사후 경과. 이 결정으로 인해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법 시행일 이전에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조항들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향신문 2016년 7월 28일. 학계의 견해는 청탁금지법 자체가 이른바 극약 처방이어서 특히 민간 영역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일어날 만하지만 투명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절실함에도 이를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관습이 그만큼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법률이고 그로 인한 자유 제한은 정도가 심대하지 않다는 긍정적 의견. 윤영미 2016년 중요 헌법 판례. 의견과 언론과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을 적용 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큼에도 헌법재판소가 너무 쉽게 합헌 결정을 하였다는 비판적 의견. 성중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의견이 공존한다.